그 순수한 순이익에 대한 이익 배당은 현실적으로 주기는 어렵지만 시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푸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저는 현재 보험 경력 30년 차로 약 4,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100억이 넘었습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회사 대표님이 말해주지 않는 보험 영업의 비밀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그 작년에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많이 났죠. 순이익이.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 엄청난 순이익이 났죠. 물론 보험회사가 이제 자산 운용을 해서 낸 수익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그 수익 보험료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? 사실은 보험 영업을 하는 우리 설계사들이 그 수익 보험료를 만들어내는 주체잖아요.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죠. 네, 그렇죠. 근데 네. 보험회사는 이제 그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런 혜택을 우리 설계사분들이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아니면 그런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. 대표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그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.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오픈하기 싫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각 보험회사의 순이익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분들은 보험 설계사 분들이시거든요. 그분들이 적극적 영업 활동을 통해서 계약을 창출하고 창출한 계약이 이제 보험회사에 다 입금이 되고 누적이 돼서 보험회사는 그 돈을 자산운용을 굴려서 자산운용 수익을 뽑아서 해당 회사의 순이익에 기여를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. 오래전에 보험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자산이라는 게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각 보험회사의 자산이 1,300조가 넘습니다. 생명보험이 한 900조가 넘고 손해보험 300조가 넘고 그래서 그 자산운용의 수익률에 따라서 보험회사도 물론 힘든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보험 영업이익 자체는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나라는 워낙 그 비교가 강하고 또 금융감독원 관계기관에서 워낙 그 보험료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험료 상대로 높게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제 보험 관련된 영업이익 자체는 마이너스 경우가 많지만 이 자산이 쌓여서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 순이익은 크게 증가하고요. 특히 작년에 금리 영향도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영업의 마이너스를 자산운용 수익이 엄청나게 커버를 했죠. 그래서 9조 1천억 정도의 보험 쪽 순이익이 발생을 했고 특히 손해보험사는 거의 26% 이상 성장을 해서 엄청난 순이익이 5조 넘게 발생을 했고 생명보험회사는 좀 다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순이익 증가 속도 한 9% 정도 돼서 좀 적은 3조대의 어떤 순이익이 발생을 했고요. 손보와 생보에서 합쳐서 9조 1천의 순이익을 냈는데 대부분 이제 보험회사가 그거 가지고 연봉을 의 인상과 성과급을 심지어는 연봉 50%까지도 주는 회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불편한 부분은 좀 있어요. 왜냐하면 각 보험회사가 연봉을 50% 가까이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줄 때 가장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우리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정을 했느냐라고 확인했을 때 모든 전사가 배정이 없습니다. 안타깝지만 그 주주 배당과 물론 우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하는 게 기본이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뭐 누구나 경제 상식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해당된 회사 이익을 기여하는 만큼의 배분 정도는 하는 게 어떠한 착한 기업으로서 상식적 기업으로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보험회사 순이익에 기여한 손해사정 회사라든가 손해보험량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역할은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한테 매출 기여도에 따라서 순이익 기여도에 따라서 그런 배당을 일정 뭐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 상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 회사 이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성과급의 인센티브의 배당이 하나도 없는 거죠. 그런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실적을 네. 더 키운다라고 하면 네. 그런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협상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? 저희는 이제 보험회사의 좋은 상품을 잘 학습하고 골라서 고객한테 가장 유리한 상품을 파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. 그래서 저희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매출이 올라오고 순이익이 늘은 게 명확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고요. 그게 규모가 작을 땐 보험회사의 협상력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보험회사도 매출 신장의 가장 첫 번째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매출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다라면은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저희가 파는 상품과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 그 보험의 순이익에 기여를 했다라면 당연히
저희도 응분의 대가를 요구를 해야 되고요. 최근에 저희는 판매를 많이 하고 보험에서 순이익에 높게 기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희 기여도만큼 좀 대우를 해달라 요구하고 있고, 최근에는 각 보험회사가 그러한 트렌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각 보험사끼리 그런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순수한 순이익에 대한 이익 배당은 현실적으로 주기는 어렵지만 시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푸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이 규모와 이 실적을 좀 키워서 보험회사에 기여를 더 많이 한 걸 명확히 하고 또 기여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일반적인 관리자들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네. 지위를 운영해보고 원수사들과 같이 일해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은 사실은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, 맞습니다. 아무튼 정말 오늘 그 대표님의 30년의 그 보험 경력에서 나오는 그 짬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뭐 희망사항이라면은 저희가 보험 쪽이 외국계 선진국처럼 뭐 일부 자산 운용까지 가능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보험 판매 전문 회사가 되고, 그래서 좀 더 그 큰 보험회사 대등하게 협상을 해서 그 이익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면 우리 보험 설계사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기를 추구해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역시 큰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